또 하나 나 가장 걱정하는 이슈가 오늘 아침에 딱 터졌더라. 미국이 그렇게 자제했던 F-16을 허용해 주기로 속보가 떴어.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이게 물론 밑에 가이드는 니네들 오는 것만 막아라. 젤렌스키가 그 짓 하겠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비행기 타고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가능하게 돼. 그렇게 안 하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러시아 국민이 괜찮아 하다가 본토에 만약에 폭격 터져봐. 요새는 드론 갖고만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큰 에너지가 없는데 비행기가 떠갖고 만약에 공중전 나왔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돼? 두 가지 길이 있어. 아예 빨리 끝나든지 푸틴이 쫄아갖고 지금 비행기까지 떠? 그래 제가 볼 때 푸틴은 뭐 먹어도 고할 양반이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축하하는 게 중국도 지금 답답하잖아. 그래서 곧 정상회담 할 것 같아. 우리도 모였잖아. 그쵸. 그쪽에 답답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북한도 답답하고 러시아도 답답하고 중국도 답답하고. 10월 달에 모일 것 같아. 10월? 10월 달에. 왜 10월이에요? 10월 달이 1월 달 딱 대만 선거 D-3개월. 3개월. 그리고 10월 달에 그 이슈들이 많아. 북한도 그렇고 중요한 기점에. 그리고 또 10월 달에 연준이 9월 아니면 10월 달에 최종적인 딱 타이밍이 10월이야. 10월. 그러면 10월 달에 완전히 우리는 종전 선언을 보든지. 확전되든지. 확전되든지. 그러니까 대환장으로 가느냐, 정리가 되느냐. 그러면 양갈래길이잖아. 그러니까 요새 꼬리 변동성이 하루에도 옛날에는 1, 2포인트에 왔다 갔다 하는데 3 내지 5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옵션 양매수 하면 300에서 2000이 왔다 갔다야. 그러니까 내가 15분 빨린 게 이게 난리 났다. 대환장 변동작이다. 그러면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은 폭이 작아져. 대신 종목 이게 완전히 하저가 상한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용한 선수 뭐야. 너네 콩값 부시게 하면서 테마해갖고 싹 끌고 올리면 그걸로 싹 모인다고. 지금 변동성 작아지니까 이제는 삼성을 다 왜 들고 있어. 시가상위 종목 다 팔아갖고 대환장 변동 테마장으로 가는 이렇게 길목을 만들어 놓은 게 파생 제도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변동은 끔찍할 것 같아. 근데 이걸 사이클을 잘 타시면 신나. 역사이클 나시면 3일에서 5일 만에 반토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그럼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영화 빅쇼트에서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그 사람도 미국이 망한다에다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베팅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그 기사 난 걔 다 청산한 것 같아. 그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사기지. 아니야 그걸 참 순진해. 사기치는 법이야.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건 선행매매지. 선행매매야. 응? 걔네들이 다 선행매매. 근데 철컹철컹. 아니지. 대마 불사 같이 대마는 잡지도 않아. 못 잡아. 짜투리만 잡지. 미국도 똑같아. 미국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 언론 플레이를 딱 하는 거 보고 18 아이고 제가 청산을 하려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구나. 뭐 이런 또야 협조. 그러니까 가장 모든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엑시트야. 그쵸. 내 돈을 받아줘야 돼.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뜨릴 때도 그래. 오를 때 잘 팔라 그러면 갖다 해서 따상 해갖고 막 흥분해야 내가 쉽게 흐뭇하게 팔잖아. 쉽게 팔리지. 마찬가지야. 떨어질 때도. 내가 대신 나는 이렇게 청산 들어가는 게 이게 매수거든. 네. 그러면 누가 신나게 덤핑 매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반대 시가 되는데 그 기사 나온 거 딱 보고 저놈이 청산하는데도 힘이 드는구나. 힘이 드는구나. 아이고 네가 되게 힘들구나. 그러면 언론 플레이 해갖고 동조자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 왜 파두를 집중하는지 아냐? 왜요?
공모가 실패해서 하는 거야. 선생님 파두가 우리가 25,000원에서 끝내줬잖아. 근데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이런 때는 따상따상해서 신나게 엑스트 할 수 있을 만큼 신나게 먹고 나왔어 다. 우리가 눈에 콩빼서 그냥 경쟁률 3주 오면 뭐 한 주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때 뒤집어 놓고 봐봐. 다 그 한 주 세 주에 눈에 콩 빼줘서 그 높은 가격에 가치 높여서 그거를 다 해놓고 매토막을 만들었잖아. 파도는 실패했어. 그래서 그럼 실패한 애들이 다 껴안았어 물량을. 25,000원 사라고 한 게 나가. 그럼 그런 애들이 누구냐? 중동자금이야. 그걸 사준 애들이? 아니 껴안은 애들. 떠안은 투자해가 애들이? 아비다비 뭐 이렇게 아부다비? 이런 걸 내가 싱가폴파라고 그러거든. 아부다비가 왜 싱가포르 파예요? 걔네들이 싱가포르하고 여기 홍콩에 거점을 둬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거기 블랙록이 핵심이고 그 인맥들이 다 해갖고 여기에 우리 한국계 펀드 매출이 또 이민간 애들이 다 해서 기초자산들이 다 조단이야. 이런 팀들을 내가 싱가폴파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껴안은 거야. 그걸 하우스라고 그러거든. 걔네들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그냥 팔려? 그러니까 지금 언론표 분쟁시켜갖고 올려놓고 팔아먹는. 근데 선생님 파두가 우리가 이게 실패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파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시키는 거지. 어디 뭐 찾아보니까 파두에서 5에서 11%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히면서 파두가 경영권 분쟁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창업자에서 최대 주주인 남희연 대표가 29.99%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 창업자 이지호 대표의 MBA 동기인 이진상 대표가 설립한 PF 운용사 포레스트 파트너스, 레퍼런트 파트너스가 합쳐서 21.7%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RPC 포워드라는 데가 10%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째저째 다 합치면 31%가 넘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경영권에 내가 개입하려고 이걸 확보했습니다. 흥! 라고 했으니까 그 뉴스가 왜 나왔겠냐? 우리 같이 흥분하자고. 뒤에서 등장비 그 분열을 시켜놓고 내고해서 벌써 그 팀이 작업이 들어간 거여서 그게 성공한 거야. 아 성공한 거예요 이미? 그럼 싸움 대판 나올 거야. 대판 나오면 사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내가 얘기해. 이제? 아니 이게 사기치는 법은 50가지 중에 하나야. 사기치는 뭐 50가지 중에 그 한 가지야. 내부자를 분열시켜라. 그래서 대판 서로 싸우게 하고 그 뒤에다가 내고를 쳐라. 이거 뒷공작으로. 뒷공작으로. 그러면 갖다 해서 내가 힘을 실어줄게. 쟤 없애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네는 엑스트해. 얘도 뒤통수 맞을 거다. 그럼 선생님 파두는 이제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뭐 DB그룹 같은 경우는 뭐 강성모 펀드가 들어갔어. 뭐 그래서 DB와 DB 하이텍을 뭐 같이 보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파두는 그냥 파두만 봐요? 파도만 봐. 파두는 누가 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사실 아니 파두밖에 내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9월 달에 이제 여기도 정파와 사파가 있어. 정파는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면 돼. 그 타임 포트폴리오 액티브 펀드 1등.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달 동안 박스였던 상단을 뚫고 가더라. 한미반도체가. 평균 단가가 10,000원짜리들이야. 10,000원짜리들을 올려놓고 지금 이지사가면서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어. 네. 파두는 지금 전력용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갖다 붙이지만 내부적으로 요동을 치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해갖고 서로 그 주식을 매입할 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대주고 펀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겠지. 그러면 또 야 쟤네도 붙었다고 싸움만큼 주가 분탕질에 급등만한 에너지가 그거만한 게 없어. 오늘 CTC 바이오도 갖다 해서 동물 재생에 파말이 있었지인가? 걔네들이 또 지분 싸움 들어간 거야. 갖다 해서 한직할 그 분의 지분 싸움. 근데 DB나 DB 하이텍은 지분 싸움이 안 되니까 잠잠한 거야. 그 DB 메탈을 인수한다고. 그거는 방어야. 왜냐면 강성펀드의 전략은 내년 주총 때 사회이사를 지사람들 집어넣어갖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주주는 어떻게 해?
저기처럼 해야 돼. 아니지. 자기 자본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DB가 2,500원에 3,000원만 가면 5,000억이 넘어갔고 2년간 유예받은 거를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상자가 합쳐갖고 덩치를 키우는 거야. 덩치를 키우면 방어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DB하고 DB 메탈이 합병 들어가지 나는 DB 메탈 상장시킬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지 보잖아. 그러니까 그룹 내 DB 하이텍의 비중을 줄이고 지주회사의 비중을 더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그치. 거. DB 사이즈를 키우는 거지. DB 메탈이 DB 하이텍의 그러니까 자회사니까 또 요거 관련해서 지분을 또 교환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싸움이 붙어야 주가는 올라가거든. 대충 내년 주총 때 싸움 붙을 것 같아. 아직 여기는 이제 덜 싸우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어 에너지가 더 센 거야.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되고 일정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DB 메탈하고 어떻게 합병하는지만 보자고. 그럴 때 DB는 좋을 것 같아. 좀 커지니까. 사이즈가. 그러면 DB 하이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고. DB를 그러니까 가지고 그거는 계신 분들은 내년도에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뭐 이럴 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5만 원, 8만 원 보합이라고 생각하셔. DB 하이텍. DB는? 그리고 8만 원 넘어가면 하고 DB는 3천 원 넘어가면 대응하자. 1,500원, 3,000원 보합으로 생각하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500원, 3,000원부터 트레이딩 하시고 그 사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럼 이제 좀 싸움이 좀 붙으려고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파도 같은 경우 선생님 지금 매수가 가능한가요? 내가 35,000원, 45,000원, 35,000원 다시 들어가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파도 상장의 모멘텀으로 우리가 봤던 AD 테크놀로지나 K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도가 흥이 실패하면서 그 영향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파도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럼 주변은 어떻게 돼? 소외지. 냅두는 거야 그냥. 파도에 집중해서 파도가 게임이 끝날 때 이제 주변으로 가겠지. 그걸 7만 원 정도 넘을 때를 봐.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는 파도가 7만 원까지 갈 동안 쉴 것 같아. 코아시아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맥을 딱 끊어놓을 것 같아. 움직여도 한 3, 4천 원 움직임? 그러니까 22,000원, 27,000원에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 이게 땡기려면 파도가 이제 끝났어. 꺾일 때 이제 AD를 땡길 것 같아. 그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런 타이밍도 한번. 그러면 쉬워. 파도를 딱 중심 이렇게 딱 놔. 파도를 여기다 중심에 딱 놔. 네. 얘가 이제 5만 원, 3만 5천 원. 여기서부터 5만 원 넘으면 5만 원, 7만 원. 여기에 집중하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X축, Y축, Z. 여기는 코아시아, KC. 여기는 AD 테크놀로지. 파도 갖고 왔다 갔다 집중 거의 한 1개월에서 3개월. 철저히 소외.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됐어. 그 된다는 가격이 6, 7만 원. 그럴 때 되면 이제 이 밑으로 이 자금 팔아 일로 갈 것 같아. 돈 선생님 경영권 문제 어쨌든 지분 확보를 하는 건데 그럼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중동에 있는 아부다비 싱가포르파의 지분을 그냥 받는 게 블록딜 같은 걸로 뭐 거래를 내 뒤로 해가지고 받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받아주는 주체가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차피 지분 확보를 해서 아니, 싸우고 그러니까. 그 지분을 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 싸움 사는데 뒤에 뒷배들이 무슨 펀드나 무슨 인베스트먼트나 뭐가 붙는 거 보자고. 그래서 걔네들이 비싸게 받아가는지 보라고. 아부다비 거를 받아주는지. 그거를 비싸게 가는지 아니면 그냥 장내에서 매수를 하는지. 장내 매수 하네. 장내 매수는 안 해요? 장내 매수는 오늘 우리 SM 때 봤잖아요. 장내 매수 해가지고 막 싸움. 그래서 주가 막 올라가는 거 한번.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그때 헤지펀드 다 팔고 튀었잖아. 튀었지. 그러니까 장내 매수는 공개 매수 해가지고 막 사는. 그렇게까지는 이 사이즈는 아니야. 그냥 투자 조합 갖고 할 것 같아 그냥 사모펀드 스타일로 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그렇게 그들끼리 주고받는데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요걸 일반 투자자 가만 놔두겠니? 쪽징도 붙고 난리 치고. 그렇지. 그 밑에 있는 작은 개미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잘 봐.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언론 플레이에서. 파도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라고
얘를 갑자기 이렇게 키울 거다. 얘 어마무시하게 막 그냥 뭐 스타를 만들고 너 얘네 몰라? 막 이런 느낌 막. 언론 플레이 하나 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아니 계속 준비해야 할 겁니다. 준비해요. 이게 헤지펀드의 전략들이니까 언론을 장악하라. 그래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아유 우리 전략 다 노출됐다. 어떡하냐. 모수님 다 말했다 하면서 그들이 막 싫어할 수도 있어. 아니 걔네들은 이거 신경도 안 써. 어떻게 그래 선생님 서운한 말씀 아니, 하세요. 신경도 안 우리 써. 시청자분들 중에 껴있을 수도 있지. 그래도 뭐 쟤네들이 막 그런 거 얘기 우리가 말해가지고 KT 송말이 이름 바꾼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말해서 원래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이거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엉말인 그것만 어기까지 가자. 그거지 임마. LS가 했으니까 LS 바꾼 거는 이미 계획돼 있는 거지 뭐. 또 갑자기 얘가 또 뻥튀기를 하네. 그 전에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KT 서브마린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요동치면서 좀 밀려나고 있어요, 소장님. 일단 좀 끊으라고 그랬잖아. 왜 끊어요? 그러니까 요새 장은 변동이 커지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선을 깨면 나중에 2만 원 가더라도 반을 끊어. 그게 14,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9,000원과 10,000원 사이는 안 깰 것 같아. 그럼 여기 오면 다시 사. 그리고 이제 14,000원 넘어. 그러면 여기서 1,000원씩 또 끊어보는 거야.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2만 원 가는데 그렇게 쉽게 안 가요. 2만 원 가는데 1년 잡자고. 그러면 이게 속도가 나려면 다른 거한테 물어보는 거야. 고려제강이 초점세대로 아니고 얘로 가는 거야. 이게 좀 정상적인 분위기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산업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부산항이라는 개념의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거야. 이 부산항이라는 게 지금 또 미국과 이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운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카드가 부산항이야.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그러니까 갔다 해서 모든 에너지가 부산 쪽으로 오세요가 나는 될 것 같아. 그거 롯데에서 그거 건설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나는 2030년 봐. 너무 멀다. 가까워 임마. 4, 5년 금방이야 임마. 7년이에요, 선생님. 그래? 4, 5년은 금방일 수 있지, 7년보다는. 금방이야 그것도. 40년 지나봐라. 10년도 금방인데. 그리고 부산항이 왜 중요하냐. 모든 물류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본 갖고 계거나 세계지도 하면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지구본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딱 봐요. 세계 중심이야. 거기가 중심된다. 물류의 중심된다. 지금은 약간 싱가포르 쪽이나 홍콩 쪽에 이쪽 중인데 우리 부산항이 왜 삼각체계로 갔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부산 쪽이 물류를 다 잡아먹을 것 같아. 이게 또 나는 계속 남중국해에서 군함 뜨고 뭐하고 뭐 난리치고 막 충돌하고 난리쳐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말라케 해협을 해갖고 수에즈 유럽 가는 길을 어떻게 하겠어? 안 가죠. 부산을 거쳐갖고 북극해 통해서 돌아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우리 조선주? 그건 조선주하고 다르지. 물류. 물류라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H&M, 펜오션. 그 다음에 또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겠지. 그쪽은 좀 부산항 그때 그 무렵에. 그리고 여기가 또 일본 에너지가 들어오는 자리야. 어떤 에너지죠? 부산항 일본 이제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에너지는 부산을 거쳐서 얘네들도 또 북극해로 돌리거나 뭔가 그러니까 일본 비즈니스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 같아. 일본 비즈니스. 선생님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실적주보다는 테마주 장사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내수도 안정적이면서 수출도 잘해서 이제 든든한 캐시카우 플러스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삼양식품,
쿠쿠홀딩스. 근데 나오는데. 삼양식품을 그 왜 지금 보냐? 왜 지금 봐? 이제 벌써 또 가을이면 추워. 그러면 라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라면 그 바람 걸리고 항암 걸린다 할 때 샀어야지. 다 그때는 먹기 싫어. 그럴 때 사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그 삼양식품이 벌써 그때가 9만 원, 10만 원이야. 18만 원이야. 우리가 그때 농심하면서 그 다음 타자가 삼양식품입니다. 시간 여행하시는 분들은 9만 원, 10만 원대 사놓고 15만 원 돌파할 때 전광판 키세요. 요번에 시간에 상한가 치면 15만 원. 이때부터 매도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일본 비즈니스가 커지지. 그게 롯데그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차병원 그룹이야. 선생님 우리 차병원 그룹 얘기 좀 해볼까요? 차병원 그룹이 최근 들어서 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수요일에 그 팔로우더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차병원 차바이오텍 갑니다 하시는데 그 목요일에 윗골이 크게 달리고 했어요. 오늘도 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지켜주면서 강박권이랑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금일장 기준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넥스트 바이오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하우스도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에요? 갔다 해서 불치평 테마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동원 하나택을 10,000원에서 50,000원 만들었지. 그 다음에 아이센스 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찍어드린 게 인벤트 지랩하고 퓨처캠이야. 그것도 거의 더블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한 게 넥스턴 바이오 그 시리즈인데 여기는 주기세포 재생의학 첨생법이야. 근데 이게 일본 비즈니스야. 그리고 앞으로 법률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갖다리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펀드가 조성돼서 사주는 건 3년 걸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야 돼. 아직은 비권력자들이야. 그러면 금융계 정권 교체는 내년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안 드니? 대통령 가고 막 해서 원전하는데 그냥 고기 뉴스 나올 때 때리는 권력 이동이 안 돼서 그래.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년에 잘려. 그리고 집행자들이 바뀌어. 그럼 정부 주도형으로 간단 말이야. 거기에 핵심이 부산이야. 거기에 1등 맞는 게 포스코 그룹이야. 그러면 이제는 부산 불경을 그룹을 순서로 치면 현대차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순서대로 갈 것 같아. 순서대로. 거기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부산 신항, 가덕도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고 생각해봐 한번. 한번 왜 만들 것 같냐? 그리고 또 부산 엑스포 2030년을 왜 자꾸 저 에너지를 여기를 거점 만들어서 네. 우리나라가 미래에 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10년간은 중국은 빠져나오는 에너지야. 중국에서 열었다간 여러 가지로 다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나? 일본으로 간다. 우리는 지금 왼수 같잖아, 일본은. 근데 우리 세대가 10년 지나면 거의 다 거하십니다. 120세 시대였어요. 에이, 그래도 경제권은 40에서 나는 60세라고 봐. 핵심이 40에서 60. 근데 지금 앞으로 2030년에는 저 58년 개띠 시자의 배분 시대는 그냥 뒷방 늙은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주축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주력이냐면 지금 30대, 40대들이 주력이야. 그때 거기가 핵심이라고. 3, 40대. 근데 요새 3, 40대 인종이 달라. 40대는 우리하고 조금 좀 통하는데 30대는 이 30대 안 통해. 얘기도 안 돼.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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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안 통해. 설득도 안 해, 나는. 같이 싸우려고 하면 난 도망가.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 설득할 필요도 없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약간 반일 감정이 좀 적은 세대들이 주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과의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쪽 비즈니스를 키우면서 하는 게 그 그룹들이 뭔가. 롯데그룹. 그 다음에 차병원 그룹. 차병원 그룹. 난 거기서 핵심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있는 거다. 그럼 선생님 투자 전략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통신선 해저 케이블 라인이란 말이야. LS 마린 솔루션. 그게 이제 그때 에너지를 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10년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선정해서 가는 게 정답 아니겠어. 나는 경제적인 부분에는 건 부산이야. 경제 부산이 답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딱 부산이 중심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는 부산, 서울은 아니야. 쪽이지. 정치, 권력, 문화, 뭐 엔터, 뭐 얻은 거의 거점. 대신 돈 많은 사람들의 거점. 뭐 어디로 가겠니? 근데 활발한 에너지는 난 부산이 될 것 같아. 부산과 일본. 여기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 30대 지금 그러니까 2040년 50년에는 그쪽에 주축인 사람은 잘못하면 북한이란다. 일본과 우리 해저 영국 그 프랑스 같이 뚫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차바이오텍 우리 오랜 시간 얘기 종목이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 이제 조금 들썩들썩 하는데 하면서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아니 트레이딩 하실 분은 2만 원, 3만 원에서 갑자기 그런 날 있을 거야. 시간에 상한가거나 장주 상한가. 그 다음날 반 때려. 다시 딴 거 하지 마. 그거 사. 그러면서 반은 4만 원 넘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요 속도가 1년 안에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요새 판이 짜졌어요.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백신연구소가 20% 왔다. 오늘도 6,200 팔고 다시 사. 10%는 쉽게 늘릴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시간에 세계가 상상상 찍는 날을 한번 구경하자. 데이 오브 차. 데이 오브 차. 그날 라방 해야 돼. 그러면 어디 계세요, 선생님? CMG 제약, 뭐 차백신연구소 뭐 이런 게 상할 때 기억하세요. 그 다음날 반 때립니다. 성신양회 같이. 그때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때리고 얘네들이 분명히 올려놓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다른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야 이게 이게 털린단 말이야. 그러면 가벼워져. 그 쌀 이렇게 흔들듯이.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근데 내가 시장 조사관이라고 그러잖아. 네, 조사관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방송이 떠든 거야. 얘네들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를 때려. 일로 와. 심지어 방송에다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 인벤티지를 갖고 계신 분은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자. 렛츠고 해드린 거지. 그럼 선생님 이 얘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실형이 확정되면서 에코프로 형제들 오너리스크의 중심으로 또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반도체를 가야 한다 했는데 와 반도체 삼성전자 빠져요. 선생님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파도 AD 테크놀로지 해드린 거야. 정파는 한미 반도체야. SNS 때. 거기 MSCI 편입됐잖아요. 근데 그쪽은 안 할래요. 이미 걔네들 10,000원대 20,000원 사는 거를 계속 받아주는 꼴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전륜용 반도체라든지 다시 한 게 파도 집중하고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바닥 들어왔어. 그럼 선생님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니까 뭐 8월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라고는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매매 동향에. 뭐 삼성전자? 근데 외국인도 삼성전자 아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아니 15조 더 살 거야. 더 사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나 대형주만 할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네요? 아니지.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거야. 수익률 10%. 2년 동안. 속으로 10%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괜찮네. 2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져야 전체적인 반도체가 가지고 이번에 HBM 공급 본격화하고 4분기부터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이 시작이 되면은 매출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435% 매출이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내가 기사들이 나오고 블랙록 있어요. 친구가 잘나요. 관찰 대상 나오서부터 땡겨. 그때까지 25조 모아. 그리고 갖고 놀아. 꼬리 변동성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그쪽 친구 덕분에 이 구만전자가 2021년 1월 10일이라 네. 이때부터 방송에서 외국인이 20조 이상 때립니다라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거든. 그때마다 속으로. 그 친구 덕분에 앞으로 니네들 거 턴다. 얼마 사이즈. 걔가 2개 정도 털어. 그게 한 개가 10조거든. 그래서 내가 20조 떠든 거야. 정확하게 9월 30일까지 28조를 때렸어. 우리나라 쪽은 싱가포르 블랙록이 EM이나 EW 중심입니다. 28조 때. 근데 그때 추석 전에 또 한국 놀러 와갖고 니네들 너무 때린다. 이제 저으니까 이제 다 나왔어. 5만 전자 사면 되냐? 오케이. 그런데 얼마 정도 또 2개 살 거야. 그게 20조 사는 거거든. 지금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얼마 산지 아냐? 삼성전자만 14조. 그런데 1월 3일부터가 13조야. 그럼 12월 달에 1조를 때려서 올려놓고 죽여버렸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사. 근데 여기서 10조를 더 사는데 안 올려. 정확하게 75,000원, 65,000원 요 안에서 박스로 놓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요 개념에 여기 가면 65,000원에서 75,000원 귀신같이 팔았어. 15%. 그때 5배, 10배 갈 종목이 뭐냐를 찾는 게. 작년 10월에는 그게 시스템 반도체였어. 한미 반도체 12,000원, 15,000원,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3배, 4배 갔어. 똑같아. 삼성전자 52,000원에서 73,000원까지 가면서 여기서 30% 오를 때 몇 배를 보낸 거냐? 10배 이상을 벌였단 말이야. 이번에도 똑같다고.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2025년 말. 왜 2025년 말이냐? 관찰 대상이 그때 편입돼. 그럼 선진국 대상은 관찰 대상 되고 1년이나 1년 2년. 그럼 2020 빠르면 6년이나 2027년. 그때 그 8만 전자, 9만 전자 본다. 이런 시각을, 그러니까 지금 꼬리 변동성의 시가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현대차는 20만 원대, 기아를 9만 원대 이해하지 마세요. 그때 리포트 보면 야 현대차가 이렇게 좋다, 실적 좋다, 최고다, 뭐 삼성전자를 능가했다. 결론 뭐야? 그때 그 뉴스 보고 사신 분들은 그냥 코치 잡으신 거라. 18만 원은 지지할 것 같아. 근데 현대차도 1년 동안 18, 20이면 어떡하냐? 그럼 18에서 20 갈 때 요 상승률에 10배 갈 수 있는 거. 중소형제에서 찾자고. 그게 원익 PN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때, 현대공업, 그리고 화신이 다시 들어왔어. 이지가 다시 들어왔어. 3만 원 3분의 1 토막 됐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 다시 보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종목장은 계속 될 것 같고, 종목 머니게임 하자고. 테마장 될 것 같아. 계속. 속도도 빠를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이벤트로 드라이브로 무슨 이벤트를 창출할까를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생각해야 돼. 요번에 왜 차 얘네들이 시나리오가 뭐야? 차 헬스케어를 상장시키는 시나리오야. 내년 말 정도 상장시킬 것 같아. 네. 그때 상장되는 걸 얼마 만드나 보자고. 거기에 연결되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기업에서 미래산업은 무상증자 5배 하고 지금 상을 땡겨버리잖아. 얘네들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골 구조의 지배 구조는 우리가 사이트에 올려드렸잖아. 어느 것부터 먼저 땡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그런 데이터를 쫙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지배 구조를 잘 보시면서 2023년 지금 8월입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종목 찾기, 어떤 분은 매크로 보면서 주식 다 팔고 아까 같이 떠나야 됩니까? 왜 떠나? 대형주 팔으란 얘기지. 지수는 박스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량주 여러분들 안 먹여줘요. 대신 그 사이에 따따블짜리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주 죽순으로 나오잖아. 100개 정도 됩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그러면 시간 여행 종목들 하지 말고 이런
종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종목은 초보자면 안 된단 말이야. 선수가 그 초보자들은 노상 역사이클 갈 그거 급등해도 나는 귀신같이 바닥에서 세배 갔는데 반토막 돼 있을 거라고. 따라가서 손절하고 따라가서 역사이클 걸린다고. 맞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변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익 IP에도 보세요. 상한가 만들었다가 하중가 만들었다 이 짓을 하는 이게 평상시 같은 호흡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떨어져서 급락할 때 공포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안 살라고 그러거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 그 구조를 바꿔야 돼. 구조를 바꾸셔야 돼. 떨어지는 칼날을 장갑 딱 찍고 나눠서 사서 호재 터지고 막 해서 상한가 날아갈 때 던져주는 마인드. 상한가에 파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요? 기계로 사고 가야 돼. 기계적 사고. 111 빵빵빵으로 고쳐. 1이 상한가야. 그럼 못 팔아. 근데 1이 연속으로 5번 나왔어. 그럼 팔 수 있어. 1, 상승은 1, 하락은 빵. 기계는 알고리즘은 진폭을 무시하고 1빵으로만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고를 바꿔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기계다. 이렇게. 나는 기계다. 지금 막 들으시면서 좀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또 풀이를 카페에 올려주셨다고 하니까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체크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다음 주보다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늘 밤 금요일 밤이니까 금요일 밤에 선생님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에 올라간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우리 카페에 느낌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들어보자. 4.20 220 테슬라 국채금리 어, 4.20 테슬라 220불 애플 170불 에마. 나스닥 1330 환율 1350원과 20원 50원과 20원?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뚫냐 깨고 내려가냐. 나는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23일 24일 23일이 엔비디아 이제 실적장이 마지막 구간이야. 그러면서 24일이 금통이야. 이번 같은 분위기에 금리 인상하면 초치잖아. 이번에도 동결해야 돼. 그거 확인해야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렛츠고 이럴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것도 재밌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토요일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국채금리 어떻게 됐는지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나스닥은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4.0 깨는 거는 9월달 발표되는 CPI가 저 중국 덕분에 유가도 떨어지고 갖고 올라가는 게 다시 떨어져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스로 얘기가 또 세상이 싹 바뀔 거가 9월 중순.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래서 요새 매크로로 그 달러 미국채 갖고 공포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것들이 술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얘네들 하는 말씀이죠. 술을 쓰는. 작년 10월 달하고 똑같아. 작년 10월 달은 1350원이 아니라 1440원이다. N은 150엔이고 나스닥은 만 깬다 난리쳐고. 그때 공포가 더 극단했어. 그때 파신 분은 완전히 180도 까꾸란 거야. 그때 나스닥 뭐 7, 8점 간다 그러다가 아웃됐잖아. 마찬가지잖아. 그때 삼성전자가 5만 3, 4천원. 그때 왜 안 샀죠? 근데 그때 그때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럴 때 사는 거란 말이야. 공포 때 사는 거란 말이야. 이번에는 그거를 전력용 반도체, 재생의학, 바이오 쪽으로 지금 선수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 내년도 금리 인하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합니다.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먼저 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먼저 눈빛을 읽으셨나? 중국이 먼저 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시장 이슈 짚어봤어요. 사실 방송 보시기 전에는 미국이 왜 저래 우리 돈 빼야 돼 말아야 돼 걱정스러워 막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걱정이 조금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 아직 좀 늦더위가 있어요. 시원하게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힘내셔서
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까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안녕.